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공급 시기에 발급하셔야죠. 공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이다. 세금계산서는 이날짜로 발급하는 거죠. 발급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발급 기한이죠. 날짜는 이날짜 적는 거죠. 적어서 이날의 발급. 정상 발급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이날짜보다 미리 발급하는 경우가 있죠. 선발급이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선발급은 원래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예요. 공급자 가산세 1%, 공가 1%부터요. 매입자는 매입자 불공제입니다. 다만 선발급해도 되는 경우가 법에 딱 열거돼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 그건 정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뭐죠? 돈을 받으면서 끊는 거. 돈을 받았어요. 계약금 같은 거 받았죠. 공급 시기는 아직 안 됐지만 돈을 받았어. 계약금을. 계약금 받은 거 끊고 싶다. 가능합니다. 계약금 받은 때부터 공급 시기 전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돈을 받은 부분은. 두 번째, 미리 끊고 돈을 7일 내에 받는 거. 적법. 보통 우리가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달라. 결제 받고 돈 줄게. 그러면 돈 받는 게 좀 늦어지는 거죠. 세금계산서 먼저 끊고 7일 내면 적법이야. 세 번째, 7일 지나서 받는다. 30일까지 괜찮아요. 단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언제 청구, 언제 돈 준다. 30일 이내입니까? 적법. 또 하나, 종전에 먼저 끊었어요. 같은 기간 내 계약서 일단 쓰죠. 언제 청구하고 언제 돈 받는다. 같은 기간 내 돈을 받으면 적고하다. 같은 기간 내에 다만 조기환급 받는 경우는 안 된다. 조기환급 받으려고 하면 30일 후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규정은 보통 그걸 법에 입법하게 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었어요. 어떤 건물 짓는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아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주는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다 선발행했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를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었었어요. 납세 이겨서 법의 규정을 뒀죠. 근데 문제는 은행 대출을 받아 세금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준다. 그럼 요건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해라. 언제 청구, 언제 돈 준다.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돈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같은 기간에 나오는 건 맞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정 자체가 약간 실무 적용이 어려워진 거야 이게. 이번에 규정을 바꿨죠. 바꿔서 언제 청구, 언제 돈 준다는 말은 쓸 필요 없어요. 일단 세금서를 먼저 발급해요. 같은 기간 내 돈도 주고 같은 기간 내 공급 시기도 도래하고 그러면 적법. 이렇게 선발급 요건을 약간 바꾼 거예요. 네 번째 선발급 요건, 같은 기간 내 돈을 받을 때 해당되는 요건. 계속 박스를 보시면요. 종전과 개정 비교해놨죠. 종전에는 1번 요건이 있었어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을 것. 이건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속하는 기간까지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걸 보완한 거예요. 돈도 받고 공급 시기도 도래할 것. 이렇게. 자, 사업자가 너도 사업자예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람,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카드 쓴 거죠. 카드 쓴 걸 가지고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죠. 단 조건은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죠. 간이 과세자는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 그리고 목욕탕, 이발소, 택시 뭐 이런 일정한 업종은 또 안 해줘요. 그런 사업자가 아니다. 이 공급자가.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에 금액 얼마,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라고 따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요즘에 카드는 다 그렇게 돼 있죠. 구분. 그럼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면 다 돌려받아. 그럼 돌려받는 게 뭐냐?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또 돈을 넣어서 충전해 쓰는 카드가 있죠.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 중 김영식은 선불카드 등록하고 쓰는 카드예요. 또 현금 영수증, 현금 주면서 현금영수증 주세요. 그럼 번호 찍으라 알죠? 전화번호 찍죠.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죠. 많이 이제 활성화되려고 많이 정부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제로페이. 제로페이. 그거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식 선불카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도 아니고, 직불카드도 아니에요. 그건 여신점은 그쪽 법이 아니고 법이 또 딴 법이에요. 그러면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그런 걸로 결제했다. 매입세 공제 되냐? 종전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 결국은 이게 한쪽은 공제가 되고 딴 쪽 공제 안 되고 이렇게 각 결제 수단 간의 차별이 있었죠. 이번에 법을 바뀌면서 이런 것도 이런 증빙서류도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라고 추가한 거예요. 자, 추가된 내용. 첫째, 직불 전자 지급 수단. 결제하고 영수증 받는 거예요. 전자금융업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거예요. 여신점금융법이 아니고. 두 번째,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영수증. 그 다음에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 세 가지가 매입세 공제 대상 증빙에 추가됐습니다. 보통 카카오페이 같은 것은 내 통장 돈을 그쪽 통장에다 일단 그쪽에다 이체한 다음에 일종의 돈 충전해서 쓰는 카드 비슷한 거죠. 선불 카드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불 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 그 다음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추가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쪽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의 공급 가액 합계가 사업장별로 10억 원, 10억 정도 이하인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들.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도 규모 크면 안 되고 10억 이하인 사업자. 카드 전표를 끊으면 1.3%를 부가세에서 빼줘요. 그리고 간이과세점 음식점과 숙박업은 2.6%를 빼줘요. 꽤 많은 걸 빼주는 거야. 그걸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 전표 증빙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 가지 그걸 추가했어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날 거래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3월 10일 날 발급해도 정상 발급이죠. 이 날짜 적으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나서 발급을 했어, 세금계산서를. 늦게 끄는 거죠. 지연 발급. 종전에는 공급 시기 속하는 과세 기간 몇 기죠? 1기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입니다.
그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하면, 확정 신고 기간이죠. 여기까지 발급하면 발급 기간 지나서부터 요게 지연 발급이에요. 지연 발급하면 공급자 가산세 1%,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받아요. 늦게 했지만 공제해 줍니다. 대신 가산세를 0.5% 물려요. 가산세가 달라요. 공급자 1%, 매입자는 0.5%. 그런데 이 사실 매입세 불공제라고 하는 이게 지나면 7월 26일이 됐다. 그때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매입세액이란 건 뭐죠? 내가 물건 사거나 할 때 부가세 준 겁니다. 이쪽에다가. 돌려받을 줄 알고 준 거야, 사업자들은. 그런데 세금계산서 날짜가 잘못됐다고 그 부가세를 안 돌려준다는 거야, 국세청에서. 세금 낸 거를 안 돌려준다. 이건 내 세금,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금액이. 금액 1억이면 1,000만 원이 부가세죠. 가산세랑 될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자들이나 이런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는 정부 계속 건의해요. 매입세 불공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부가세는 일종의 기납부세액인데 그걸 왜 안 돌려주냐. 계속 매년 건의하고 매입세 불공제되는 것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번에 규정을 바꿨죠. 바꿔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그걸 따져요. 6개월. 이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지연 발급과 구별하라고 이름을 다르게 붙일게요. 이것은 사후 발급이라고 쓸게요. 이름을 법의 이름은 아닙니다. 법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구분해서 쓸게요. 사후 발급 받았다. 이 기간 중에 6개월 기간 중에 이거는 공급자는 가산세 2%예요. 매입자는 매입세 공개해주고 가산세는 0.5% 내라.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났죠. 26일부터입니다. 신고 때 반영할 사항은 아니야. 신고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신고하고 보니까 발급 안 한 게 있어요. 발급해달라. 사후 발급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무서에 경종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개해달라. 경종 청구. 그리고 공급자 수정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입세 공개해주고 가산세를 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나면 더 이상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이죠.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했다. 선발급. 선발급이요. 미리 발급. 선발급. 종전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다. 공급자 가산세 1%, 매입자 매입세 불공제. 법이 허용하는 경우만 예외죠. 그건 정상 발급. 근데 세무조사하다 보면은 조사 요원들이 공급 시기랑 생산 날짜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선발급된 게 있나 찾아내서 다 매입세 불공제 시켜버려요. 그럼 불이익이 엄청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납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급 시기보다 30일 이내에 선발급됐다. 조사 때 확인된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해주고 가산세만 징수해라. 이렇게 규정을 보완한 거예요. 가산세율은 똑같이 0.5%입니다. 신고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조사 때 해당되면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래할 때 중간에 어떤 사업자가 있고 또 매입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통해서 거래합니다. 이것이 위탁매매면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나예요. 매입자는 저쪽이고 이건 중개인이고 이것이 위탁매매가 아니면 일반 매입이면 내가 물건 판 거고 다시 판 거예요. 그래서 위탁매매인 경우랑 일반 매매인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자체가 다르죠. 국세청에서는 거래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껴서 거래가 됐을 때 일반 매입으로 거래했다. 세금서 끊었어요. 국세청에서는 혹시 위탁매매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사건을 이 내용을 검토하죠. 거래를.
그 위탁매매로 판명되면 생계세 발급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위탁매매를 거래했을 때 일반 매매로 국세청에서 판정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거래를 구분할 때 위탁매매와 일반 매매가는 구분을 잘못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백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애매모호한 경우, 그런 경우는 구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구제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가산세 문제가 아니고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가산세 똑같이 내는 거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구제를 받는 거냐? 구분되는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일반 매매와 위탁 매매 구분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요. 다음 강의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